저 현재 KB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20년 정도 이제 경제 금융 전망을 해왔고, 작년도에 이제 트럼프 패닉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갔다기보다는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와 대선 캠페인, 그다음에 미란 보고서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체계적인 계획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코로나 이후 최악의 증시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기 때는 중국을 압박하는 구조였고 미국의 물건을 사라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기 때는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제국주의의 완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영국이 추진했던 스털링 블럭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반대편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2등 국가였거든요. 근데 영국이 자신들의 블럭의 40여 개국을 이렇게 소팅을 해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교역을 하고 그 동맹국들한테 파운드를 보유하게 하는 의무 보유 제도를 책정을 하고 파운드 가치와 각국의 환율을 동일하게 1대1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파운드보다 약세인 그런 국가들, 경제가 안 좋은 국가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연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파운드를 써서라도 좀 뭔가 환을 막아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봉착돼 있었는데 이번에 동일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지금 협상의 여지는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을 유예를 해줬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100% 이상의 관세, 오늘은 145%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차단한다는 입장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동맹국들한테 사실은 중국하고 거래도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그래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블록. 그전에는 이제 조금씩 위축이 된다라는 측면이 보였다고 한다면 트럼프 2기 때는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정책, 특히 중국 편을 차단을 해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제국주의화하고 있다. 이 끝은 어디냐? 미국은 결국엔 부양 정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맹국들한테 스털링 블럭에 영국이 했던 것처럼 제로 금리의 영구채를 갖다가 부담하게 하는, 즉 그냥 이자 안 주고 돈을 갖다가 평생 빌리겠다라는 의지로 그 돈으로 자신들의 국가 내수를 부양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 그림이 지금 대략 이제 한 4단계 정도로 한다면은 2단계 정도까지 스텝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당연히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미국 경제가 당장 진짜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디플레이션으로 갈 우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1분기와 2분기가 슬로우하긴 하지만 고용시장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가계소득은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 동안 트럼프가 마음껏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그 미국 달러의 패권의 핵심이 미국 국제 투매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경기 침체를 넘어 위기에 빠지게 될까요? 위기는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투매라기보다는 이제 채권을 특히 장기채를 갖다가 좀 파는 투자자들이 많았었고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트럼프는 세금 감면 정책을 4월 10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SNS 통해서 조금만 기다려라. 감세안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 틀은 똑같이 갑니다. 일기 때랑. 관세를 매기면 투자를 받던 아니면은 관세 수입을 벌이던 둘 중에 하나는 되죠. 그럼 돈이 벌릴 수 있다는 근거는 형성이 되죠. 두 번째는 뭐죠? 그 돈을 가지고서 결국에 자신이 완성하고 하는 세금을 감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돈을 더 쓰는 정책. 그리고 플러스 은행들의 대출을 확대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두 번째 것이 안 나왔잖아요. 아마 조만간 수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세만 지금 매기고 있으니 당연히 우려가 되죠. 일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는 올라가겠네? 그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일 수 있고 페드도 그렇게 쉽게 금리 인하 통제만 안 할 것 같아 라는 불안감까지 있으니 장기채 금리를 좀 더 파는 여지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단기채를 좀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단기채 발행을 많이 하는 상태이죠. 그만큼 지금 오히려 발행하는 채권을 더 많이 산다는 거는 뭐냐면은 연방정부가 의지하고 있는 단기채에 더 많은 개입이나 페드가 그래도
미국을 유지하는 데서 단기채 위주로 더 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것들을 토탈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 트럼프는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를 시키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거는 중국과의 교역 차단 이후에 내수 부양을 크게 한다는 정책들은 이미 대선 캠페인에 시나리오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좀 빨리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좀 더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이유는 올해 한 3분기 정도까지 8조 달러 정도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금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정책들을 지금은 발표 안 됐지만 연방정부의 BIS 비율 완화, 그다음에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들은 의회에서 지금 계속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만 어떻게 보면 높은 관세율을 지금 매기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도 높은 세율로 매기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2기 때 그리고 1기 때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수정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안보는 국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안보의 의미는 자신들의 내수 부양과 웰스 부를 갖다가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제조업이 살아나야 된다. 근데 제조업이 살리려면 그동안의 무역 적자, 중국, 이러한 수정주의 국가에 의한 악영향을 계속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 중요한 도구가 관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지금 영구적 무역 관계를 갖다가 정상 무역 관계를 갖다가 철회를 한 만큼 일단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에서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상품들이 싸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미국에 돈이 나가는 그런 걸 막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 흐르는데 우리가 물이 이제 위에 있으면은 밑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소비하게 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은 최소한 막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차단하는 100% 이상의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고, 다른 국가는 유예를 하고 있는데,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중국을 차단했을 때 중국의 서브스티튜트, 그러니까 중국 공장을 대체하거나 기술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국가들의 리스트입니다. 이 국가들한테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왜? 중국을 차단해야 되니까 대체할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국가들은 결국엔 동맹국이 될 거고, 결국에는 영구채 강매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을 원활히 하려는 모습을 또 보인다라고 하면,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가 90일이 아니라 5일짜리 천하로 바뀔 수도 있겠죠.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달러는 강세를 만들면서, 그래서 금융의 부를 만들었는데, 금융의 부를 만들면 제조업은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을 두 개 다 유지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인 스티븐 미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의 부를 잃었고, 트리핀 딜레마라고 아시죠? 원래는 무역 적자면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실은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건 금융 수지 흑자, 결국에는 미국의 금융을 모두 다 원하기 때문에 돈이 다시 들어와서 그렇다. 근데 그게 사실 누가 만든 거죠? 미국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가지 않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유지됐기 때문에 미국의 손실이 많고, 미국의 손실이 많으니까 동맹국들이 그걸 분담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취하고 나쁜 거는 남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리더십을 유지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제조업의 지금 급부상과 제조업의 캐파는 중국이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마저도 우리가 계속 가져가겠어 라는 욕심, 1등을 하고자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 이 두 개가 합심돼서 나타난 정책이다. 만약에 유럽이 기술이 있고 공장이 많았다면 유럽한테 그랬을 겁니다. 이 미국의 욕심은 결국에 하나라도 뺏기면 영국처럼 스털링 블록이 무너졌던 것처럼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잔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와는 달리 증시 폭락으로 시가총액이 1경 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8%더 떨어지게 되면 미국 GDP의 4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미국 증시의 폭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트럼프 정책의 스타일은 지금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시리즈물로 패키지화돼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관세 정책이 지금 그 끝을 달리고 있죠. 그 끝이 이제 100% 이상의 관세를 중국에게 매기면서 차단하는 정책이고, 반대로는 지금 내수를 마가를 대변하는 내수 부양의 정책이 BIS 비율 완화, 세금 감면 만기 연장과 추가적인 세금 감면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의 입장은 관세로 결국엔 돈을 벌어들이거나 공장을 지어놓게 돼서 세팅이 되면 다시 급진적인 경기 부양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폭락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지금은 관세가 피크 아웃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최종의 목적은 중국 차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100% 이상의 관세를 한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금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정책, 부정적인 관세 정책들을 우리가 시리즈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피크 아웃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센 정책들을 이미 표출하고 서서히 나머지 국가들과 유예해 나가는, 그런데 중국과의 협상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많은 부분을 반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시 반등이 세게 오려면은 내수 부양책이 세게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횡보 변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번 증시의 하락이 두려움을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증시 하락의 끝의 신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정책으로 증시를 만들고 정책으로 소비를 만들고 정책으로 GDP를 만드는 국가입니다. 돈을 찍어내서요. 부채를 찍어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싸다고 함부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지금의 변동 장세는 트레이딩이나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시는 고수 아니면 기관, 헤지 펀드들의 영역인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관점을 본다면 정책, 특히 내수 부양 정책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때 돼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많은 국내 투자자들께서는 어려운 국내 증시를 떠나서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투자의 자산의 가격은 사이클이 있죠. 항상 사이클은 미국이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 거의 2, 3년 동안이었고, 중국과 한국이 안 좋았던 시간은 거의 2년 동안 계속 안 좋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오히려 중국이 먼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은 아직 급반등은 안 나오고 있지만 하반 경직화는 되고 있어요. 즉 삼성전자나 우리가 잘하는 조선업종, 그 다음에 내수와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들은 사실상 이익 규모나 체질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충분히 분위기나 심리만 좋으면 반등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거꾸로 해본다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의 사이클이 짧게 오죠. 그러니까 짧고 강한 하락과 짧고 강한 반등, 이런 패턴들이 계속 1년 내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되곤 했습니다. 즉 이쪽의 사이클은 이렇게 짧은 이유는 미국에는 유동성, 돈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중국은 한번 사이클을 만들려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제는 완전 바닥이라는 확신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반등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미국도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변동과 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2분기 지나 3분기로 넘어가면서 트럼프는 초기에 했던 1기 때 했던 정책은 관세 다음에 바로 내수 부양으로 들어갔던 점을 고려하시면 내수 부양과 대출 완화 정책들은 지금 이미 연방정부의 정책안으로 계류가 돼 있으니 좀 기다리시면 또 반등의 그 타이밍도 빠르게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좀 조정을 하시는 것도 현명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증시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과 정보 그리고 관심도,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항상 미국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1등이 점수화하면은 일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누가 되냐면 사실은 유럽 쪽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주식시장 자체가 신흥국 쪽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 쪽 대표는 사실은 아직도 중국이죠. 물론 규모는 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한테까지 돈이 들어오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완벽해져야 됩니다.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 특히 삼성전자나 IT의 실적들이 좋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리더십 있는 정책들과 부양책 정책이 이어진다. 라고 할 때 외국인들의 관심과 유동성이 들어오는데 항상 유동성이 넘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동성 부족 현상은 한국이 겪고 있는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사실 그 결정적인 요인은 많은 나라들이 유럽만 하더라도 증시가 어려울 때마다 이제 자국의 연기금 펀드들이 계속적인 비중 개입을 해주면서 하방을 막아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시가 안 좋으니까 더 살리는 부분에 촉각을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증시가 좋았던 해외 쪽에다가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이제 전략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실제로 돈으로서 지켜줘야 되는 투자자들의 영역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건들이 다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조건상으로 보면 서서히 완성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장이 저렇게 힘들어지니 결국에는 그로 인한 유동성이 결국 또 메말라가거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영향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 갈 듯 하다가 시장이 또 하반경직화되면서 반등을 보일 듯 하다가 또 하락을 하는 패턴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만 현 상태는 이미 최악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시장과 경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제 1% 중반대였다가 미국도 침체가 오면 결국 1% 초반대로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 시점쯤이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장률의 향후 급반등은 없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시점이 거의 최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1% 초반대로 간다는 거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첫 번째는 이미 한 2년 정도 동안은 우리나라의 GDP에서 내수가 기여하는 정도는 제로이거나 오히려 소폭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까먹거나 성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결국에 관세 때문에 침체가 올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세는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고 마가의 모든 패러다임의 끝이 뭐냐면 내수 비용을 통해서 미국을 되게 세게 만들다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미국의 수요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체를 가정해서 미국조차 침체를 가정해서 한국은 수출이 더 어렵겠네. 여기서 반도체, 자동차 수출까지 안 되면 당연히 1% 초반대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시면은 기업가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현대차 기부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있고 삼성전자 이번에 1분기에 이익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의 AI, 엔비디아 중심의 AI 오너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그 다음에 누가 또 필요하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결국에는 재고 감소와 증감의 그 사이클, 작은 사이클에서 HBM용 디램이 폭등을 해서 결국 엔비디아 칩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불안전성을 막기 위해서는 새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러브콜들이 올 수 있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서 이런 정책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관세는 국가가 목표 대상이 아니라 가장 카테고리의 상위는 뭐냐면 그들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편 관세 10%는 보편 관세에 대한 항목으로 카테고리가 설정이 됐고요. 한국은 25%니까 토탈리 우리나라는 35%를 맡게 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의약품, 제약산업, 반도체, 철강, 자동차는 따로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고 자동차는 25%가 나왔죠. 따로 산업별로 관세를 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해당 산업들은 미국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쉽게 관세를 빨리 높여서 그로 인해서 공급을 받는 미국 입장에서 부담을 지우기 싫은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그만큼 필요 산업이라는 거죠. 그런 영역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반도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고 제약 중국의 결국에는 인프라 대공정의 생산 시설은 우시바이오텍이 갖고 있었는데 거기는 또 거래를 끊으면 누가 필요하죠? 그럼 삼성바이오로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우리나라가 필요한 산업 부분을 상당 부분, 미국이 필요로 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딜의 영역이 이제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국가적 리더십이 재개가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오시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더 적극적인 예산 지출과 함께 수출 산업들이 미국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이 마켓 시어가 충분히 더 열릴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의 마켓 시어까지 뺏어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최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1% 초반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1% 중반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증시가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코스피가 올라도 어디까지 오를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유신익 박사님께서 보시는 2분기 증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2분기 중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다르게 12% 오르고 5% 빠진 그런 고변동성 시장은 우리는 비켜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전히 센티먼트 심리적으로 불안한 과정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하방을 좀 다지는,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이나 우리나라의 하반기에 내수가 그래도 추경 때문이라도 좀 약간 터닝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기술도 갖고 있고 우리가 제조 공장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중국을 견주어서 어느 정도 인력의 우수성도 좀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 인력의 기술력과 그 노동의 생산성은 오히려 더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또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반도체를 미국한테는 이제 공급 자체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AI 그런 패러다임을 완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양쪽에서 좀 러브콜을 받는 상태이고 그만큼 수출의 경로는 특히 기술과 관련된 핵심 산업들, 반도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학과 관련되는 의학 제조 공장들, 그 다음에 CM 이런 산업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세 번째는 중국이 러브콜을 보는 만큼 우리가 내수가 서서히 살아나더라도 중국이 뭐 이렇게 큰 소비는 안 하지만 중국 소비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중국 관련 소비 상품들의 산업들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2분기 중 바닥을 다져가는 그림이 될 수 있고 2분기 중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내수 부양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의 모멘텀 따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이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가 오면 국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연히 모든 것들이 약세를 보이겠죠. 그 당시에는 실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침체가 지속될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익 체력이 올라섰지만 앞으로 1분기 후 2분기에는 다시 떨어지겠네. 그러면서 모든 주식이나 금융자산 팔겠죠. 그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그럼 대전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럼 미국은 진짜 침체가 올 것이냐? 미국이 침체가 오래 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미 2000년 이후로부터 나타난 현상을 서브프라임을 제거하고 보셔야 되고 그 전에 대공황을 얘기하거나 90년대 후반에 이제 제조업 과정에서의 우리 경기 침체 이거를 지금 빗대어서 미국 침체를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초반까지의 미국 경제는 제조업이 어느 정도 부양을 하고 금융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즉 돈으로서 찍어내서 부자가 되지 않았던 그런 국가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럼 2000년 초반 이후로부터 우리가 서프라임 때 잠깐 지나친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갖다가 허용을 하면서 버블을 확장적으로 만들었고 그때 깨달았죠. 소비만 살려야지 투자까지 함부로 살렸다면 버블이 세지는구나. 그러면서 항상 소비 비중을 7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소사이클상 침체가 오기도 하고 소프트 침체, 그러니까 용어도 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기술적 침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페드 우리 파월 의장이 기술적 침체다. 굳이 그전에는 소프트 패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다시 호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만큼 미국은 호황도 정책으로 침체도 인위적으로 잠깐 띄우면서 잠깐 관심을 덜 가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즉 이야기는 뭐냐면 1분기, 2분기 설령 마이너스 성장률이 좀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부양의 정책들이 완성이 되고 그게 마가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부양 정책을 하면은
그 마이너스 성장률은 순식간에 플러스로 올라서면서 다시 급성장세를 이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침체는 지금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미국 금융 수지, 금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과 돈으로서 모든 걸 해결해 왔기 때문에 2분기 이상의 침체, 마이너스 성장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런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바닥이 지나고 보면 바닥이지 그때는 너무나 패닉 상태니까 바닥인지 몰랐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약간 그래도 일반적인 초보적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룸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시나리오를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수자 부양을 할 거다. 그래서 반등이 올 거다. 근데 그것만 믿고 지금부터 미국을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물을 타거나 추가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시나리오는 어떻게 됐죠? 전 세계한테 보편 관세, 국가별 관세, 중국은 차단. 이거를 했다가 지금 다른 중국 이외의 국가들한테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된 거고 아직 유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90일 동안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별로 협상을 할 수 있고 이 국가는 어느 정도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좋은 관세를 받는 이제 국가와 당신들은 우리한테 투자도 별로 이렇게 약속을 못 하고 있고 중국하고 거래를 계속하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유럽입니다.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율 조정이 쉽게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매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 블록 편입이 되니까 미국은 중국 차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결국 진짜 좋아지는 국가, 안 좋아지는 국가가 분리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미국이 또 관세를 세게 매기는 국가들에 대한 부분과 한국이 또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서 투자 익스포저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동시에 또 악영향도 받을 수 있겠죠. 즉 지금은 협상의 기간 동안은 모두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내수 부양을 할 거다라는 정책들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쉽게 싸다고 사기도 힘든 구간. 한마디로 지금은 진짜 초고수이거나 기관 투자자들에서 단타를 정말 자신 있고 잘하는 분들의 그리고 돈의 규모가 굉장히 큰 분들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관망을 하시다가 서서히 관세 나쁜 국가 리스트가 나오고 발표가 되고 또 떨어지네? 라고 할 때 더 최악을 지나갈 때 이제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흔들리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섹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은 변동성에 노출이 됐고 한번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거는 바로 정책이 받쳐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금 담아가시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좀 정책이 더 나쁜 게 나와서 더 흔들릴 때 다시 담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폭락을 했던 수준을 기억하시죠? 거기가 이제 아마 마지노선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정말 2년 동안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실패라고 생각했던 삼성전자가 다시 이익 체력과 함께 어느 정도 수출할 수 있는 여지와 미국의 AI 오너십에 편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서서히 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한국 마켓 자체를 산다는 의미로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내수와 관련되는 그 산업들 중에서 우리가 내수는 안 좋다고는 하지만 내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다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는 놈은 계속 되고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는 현상입니다. 즉 내수산업 중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출시를 했던 삼립식품에서 나오는 빵이 또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히트를 치는 내수산업의 상품들 식료품, 음식료품의 산업들이 한 번씩 나와요. 삼양식품 경험하셨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내수와 관련되는 관세 페이먼트 시장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은 내수는 안 좋아도 페이먼트 시장 자체가 지금 또 카카오의 페이먼트 시장으로 좀 집중이 되고 완벽하게 그 시장이 이제 장악을 하는 페이먼트를 장악하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고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우리나라 손님 올 때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국가별 페이먼트에 대해서도 협약 관계를 계속 맺어가고 있어요. 상품도 뭐
심지어 페이먼트를 지금 자동차까지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확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내부의 페이먼트 산업도 직접 쥐고 있고 그 확장성이 혼자서 이제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이제 카카오 페이먼트 같은 그런 기업들도 좋아 보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엔터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불안정성이 보일 때는 성장주 자체에 대해서 함부로 투자의 익스포저를 확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성장주에 대한 익스포저는 정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하셔도 되지 않다. 그리고 방어적으로 할 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IT는 성장주지만 성장을 한다라는 어떤 주가 반응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모아가시고 또 그 외에 내수 관련되는 자신만의 어떤 메리트를 표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담아가시는 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